안녕하세요. 성북구 마을해설사 백인자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조선시대 부자들이 소유하고 풍류를 즐긴다고 하는 숲속의 한옥 별장입니다. 도심 속 한옥 중에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지요. 성북동의 명소 중에 명소라고 하는 이 별장은 덕수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종석 별장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살짝 뒤로 숨은 듯이 앉아있는 이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름 별장인 이곳 한옥 이야기와 거상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00년도에 지어진 이 집은 사랑채 같은 안채와 별채인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는 별장형 한옥입니다. 그것도 여름 별장입니다. 조선말 거상의 휴식처로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주거형 한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형 한옥은 안채, 행랑채, 사랑채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각자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이와 같은 경계가 애매합니다. 행랑채만 별채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안방과 바로 연결된 대청과 누마루, 이것은 역할 분담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별장으로 지어졌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잘 다듬어진 장대석 기단 위에 우뚝 선 집은 위압감을 줄 만큼 웅장하고 위엄있고 아름다운 장대석 기단과 누마루 아래 장주 초석은 당시 건축 기술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채는 동남향으로 자리 잡았고 동쪽으로는 정원이 가옥 뒤편으로는 숲으로 이루어진 낮은 언덕이 펼쳐져 있고 바깥마당 행랑채 너머에는 사각 우물이 있고 우물 위에는 후에 만들어진 기와지붕이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정원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순조 때 한성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한경지략에 나오는 성북동 이야기 하나 해보면 맑은 가옥 주변에는 마치 구슬이 울리는 소리가 날 듯한 꽃문양의 담이라고 하는 영농담이 둘러져 있는데 대부분 주택담장은 바람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리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지만 이 집은 회색전 벽돌로 쌓아 올리면서 십자 모양으로 바람구멍을 내어 내부를 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농담의 모습은 처음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 후에 다시 쌓은 것입니다. 안채 아래 현재 주차장 자리에는 연단과 정자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습니다. 회색 벽돌 꽃담, 그리고 마루로 연결된 미닫이문, 창살, 늘어진 처마선과 마당의 갖가지 수목, 별장 한옥이다 보니 당초에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독대는 친근하고 말없이 뒤뜰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높은 굴뚝등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누마루는 일반 집의 2배 정도 크기인 전면 한 칸으로 되어 있고 측면은 3칸 규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간 대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면을 모두 창으로 돼 있어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누마루 추녀 부분을 잘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선자석가래와 달리 반선자석가래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선 말기에 젓갈장사로 돈을 모은 후 한강에서 오는 목재,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양곡과 해산물 장사로 거상이 된 부자 이종석이 1900년경에 지은 별장이라고 전하며 일설에는 기족이 지은 별장을 매입하였다고도 전해지지만 건물 구성이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왕조국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석은 1933년 재단법인 보인학원을 설립하고 1952년까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종석이 거주하던 집은 중구 장교동에 있었고 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민속자료 10호입니다.
대림산업 창업주인 이재준 회장의 소유였기에 성북동 이재준가로 불리다가 1985년 11월 덕수교회가 현 위치로 이사오면서 인수하여 리모델링 및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의 모습이 되었고 2009년에 이종석 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집을 보수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옛 자료와 오늘날의 자료가 섞이는 과정을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이고 창호뿐만 아니라 손잡이 등의 구성물에 이르기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수교회에서는 이 한옥을 일관정이라 부르며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이응상 등의 문인들이 문화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상어 이태준의 수연산방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학의 산실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한옥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옥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잔잔함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해설을 해보겠다고 간단하게나마 준비했는데 소개드린 해설 재미있으셨나요? 역시 비대면의 어려움을 체감합니다. 별장 속에 담겨있기만 하고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안방, 건너방 그리고 대청마루에서 수박을 잘라먹는 조선시대 거상의 여름 피서 이야기 등을 이 짧은 시간에 어찌다 풀어놓겠습니까? 도심 속에서 잘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숲속의 정원, 도심 속에 푸른 녹음이 우거진 이곳에서 잠시 일상과의 결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